이주식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 못한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유에 제사 지내는 곳인데 어찌 이런 곳이 도적이 숨는 곳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군조를 시켜 유생들을 해산시켰다. 자 그는 당연히 홍산대원군이겠고 자 여기서는 지금 서원 철폐를 얘기하고 있죠. 자, 약 600여 개가 넘는 서원 중에 47개만 남겨놓고 다 없앴고 이 중에서 만동묘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게 좀 대표적이고요.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그럼 1번 볼까요? 자,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했다. 경복궁 중건 때 원납전 징수, 강제 기부금이죠. 그리고 당백전 발행. 당백이라는 건 그 당시에 쓰던 상평통보의 100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죠. 자, 2번 장용영을 혁파하고 훈련도감을 정상화하였다. 자, 장용영을 혁파한다는 건 정조 이후의 일일 것이고 노론벽파가 순조 때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에 순조 때 노론벽파가 집권하면서 그 전에 정조 때 만들어놨던 것들을 다 없애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회귀를 하는데 이게 바로 순조 초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순왕후 수렴청정기 노론벽파가 정권을 차지했을 때. 자, 그래서 장용영을 혁파하고 훈련도감 정상화. 자, 2번 비변사를 혁파하고 삼군부와 의정부를 부활시켰다. 맞죠? 그래서 삼군부한테는 군사 업무를, 의정부에게는 이제 국정 사무를 결정하도록 하죠. 자, 4번 대전회통과 육전조례가 편찬되었다. 맞아요.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또 나온 김에 홍산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홍산대원군의 개혁정치를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빼고 홍산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 첫 번째 고종 즉위 초에 자,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을 때 10년 그래서 1863년에서 1873년간 요때 개혁이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왔던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모군란 때 자, 이모군란 시기에 개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통리기무아문 폐지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별기군 폐지하고 그 다음에 오군영을 부활시키고 자, 이런 개혁 정치를 실시했던 게 이모군란 때. 그런데 홍산대원군은 청나라의 청군이 와서 이제 잡아가죠. 말하자면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청군이 납치를 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1차 가보개혁 때 섭정을 하게 되죠. 2차 가보개혁 때 왕과 왕비는 경복궁에 지금 억류되어 있고 홍산대원군이 1차 가보개혁 때 나타나서 이제 개혁을 이제 섭정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개혁에 막 참여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감독관 정도? 전체적인 사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홍산대원군은 우리 역사에 전반적으로 3번 등장했었다는 것도 기억해 보시고요. 자, 198번 봅시다.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간 사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병인년에 프랑스 배들이 강화도를 향해 돌진하여 포를 터뜨리니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여러 진이 공격을 받아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다. 자, 그러면 가는 병인 양요가 되겠죠. 실제로 광성부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강화도에. 그러면 그 포탄 자국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자, 그럼 병인 양요가 1866년에 있었던 일이죠.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왔고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신미년에 비를 세우다. 척화비를 건립. 척화비 건립은 1871년. 그래서 신미양요 이후에, 신미양요 직후에 세우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도가 나왔죠? 1866년과 1871년 사이에 자, 기억.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 사건.
자, 그럼 거문도 사건은 1885년에서 1887년. 자, 두 번째,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현군의 무덤을 도굴하려 하였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고 1868년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프랑스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후에 천주교 포교를 허용받았다. 자, 천주교 포교를 허용받은 조약은 조프 통상조약. 즉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한 거죠. 조프 통상조약 1886년에 조약이 체결된 거고요. 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천주교 포교를 허용받게 되죠. 자, 리을. 미국이 제너럴 셔머러 침몰 사건을 구시로 강화도를 침범하였다. 자, 이거는 신미 양요 1871년. 자, 그러면 요 둘 사이에 들어갈 거를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니은, 리을 4번.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서, 대외관계 순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러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적합. 네, 여러분 순서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항 봅시다. 199번. 자, 다음 조약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일본인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인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인 관원이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치외 법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본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은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하죠. 써볼까요? 조일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규. 자, 그럼 1번 거중조정을 규정하였다. 거중조정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과 체결한 조약에 거중조정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내지통상을 허용하였다. 내지통상을 허용한 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자,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을 인정하였다. 해안 측량권이 바로 강화도 조약.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여기다 그냥 씁시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정답은 3번이고,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김에 또 우리 나왔으니까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1882년. 둘 중에 어떤 게 먼저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4월, 그리고 8월. 이런 식으로 조미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약은 강화도 조약, 두 번째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인 거예요. 알겠죠? 서양과는 최초지만 조약을 하면 두 번째. 부록 빼고 나라로 따지면. 자,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먼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3번, 200번 봅시다. 자, 기업과 디귿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운요 사건으로 조선은 일본과 조일 수호조규를 체결하였고, 자, 조일 수호조규가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몇 달 후에는 부속으로 조일 수호조규 부록.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 체결됐어요. 자, 그리고 조일 무역규칙을 약정하였다. 자, 이 조일 무역규칙은 다른 말로 조일 통상장정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우리는 또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강화도 조약은 뭐 뺍시다.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조일 수호조규 부록. 요 내용은 뭐예요? 일단 간행이정을 심리로 한다. 거류지의 범위를 심리로 한다. 그리고 일본 화폐를 통용한다. 대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외교 간의 자유여행을 허용한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은 뭐예요?
관세, 무, 항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요런 내용이죠. 내용을 좀 기억해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1번.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하였다. 자, 기억 아니고 니은이죠.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한 건 니은. 1번 틀렸고 2번.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의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우리가 이거를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죠. 해안 측량권은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니까 기억이어야 되죠. 네, 틀렸고 니은 디귿. 자, 일본 정부 소속의 선박은 항세를 면제하였다. 무항세. 3번이 맞네요. 4번. 일본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재판을 허용하는 조항이 모두 들어있다. 영사재판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치해법권. 자, 요 치해법권이 적혀 있는 거는 기억, 강화도 조약만. 네, 강화도 조약만. 요 세 개 중에서는 정답은 3번. 자, 201번 볼까요? 다음 조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조선국이 어느 때인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에게 본 조약에 의해서 부여되지 않은 어떤 특혜를 허가할 때는 이와 같은 특혜는 미합중국의 관민과 상민 및 공민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자, 일단 미합중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국과 체결한 조약일 거고, 다른 나라한테 혜택을 줬어? 그럼 우리한테도 혜택 하나 줘야 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혜택을 나눠달라. 이런 걸 다른 말로 이익균점이에요. 그러면 이익을 똑같이 나눠줘. 결국에는 최혜국 대우 조항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최혜국 대우가 최초로 규정된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금방 나왔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 일본과 체결된 조약은 이게 조일 통상장정 개정판. 그래서 1883년에 체결된 거죠. 자, 최혜국 대우가 최초로 규정된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82년. 일본하고 규정된 조약은 조일 통상장정 또는 무역규칙이라고도 하죠. 83년 조일 통상장정. 근데 83년 거는 그냥 거의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고, 76년 거는 무역규칙이랑 통상장정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굳이 시험에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라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찾으라는 거죠. 1번. 치해법권과 조차지 설정에 관한 사항과 함께 최혜국 조관이 규정되었다. 맞아요. 이 조차지 설정하면 여러분이 또 이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조차지 설정이라는 건 개항장을 열어주거나 할 때 그 땅을 조차라고 하는 건 사실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러니까 조차를 요구한다는 거 그 땅 나 줘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개항을 하게 되면 일부 영사관이 세워지고 개항을 하게 되고 하면 조차지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이런 내용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혜국 조관이 규정되었다. 이게 최혜국 대우잖아요. 맞죠? 2번. 조약 체결 과정에서 속방조회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자, 이 조약을 청해 알선으로 체결하게 되면서 청나라가 뭐라고 했냐면 조선은 우리 속국이니까 그거 넣어줘. 그 조약에 넣어줘.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속방조회야. 근데 미국이 아니 청나라 속국이면 미국이 왜 조약을 체결해요? 남의 나라 속국이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싫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속방조회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약간 논쟁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라는 거고요. 자, 3번.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하였다. 자, 요거 바뀌어야 되죠. 청나라는 중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조약 알선을 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불평등 조약이긴 하지만 조선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다. 자,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내용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최혜국 대우는 우리 금방 나왔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치해법권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거중조정, 다른 나라와 분쟁이 생기면 내가 도와줄게 약속한 거. 그리고 관세, 관세 조항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02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2번 볼게요. 다음은 조선직략의 유포에 반발한 유생들의 상소문이다. 기역과 니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은 본래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쓸데없이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만에 하나 점을 보고 우리를 업신이 여겨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면 장차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기역은 미국. 괜히 끌어들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니은. 니은은 본래 우리와 싫어하거나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괜히 미워하지 말자. 러시아에 관한 설명이죠. 자, 하물며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일본은 모두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만인소의 내용이죠. 여기는 영남만인소. 영남만인소 이만손. 자, 그러면 1번. 청해 알선으로 조선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청해 알선으로 맞고, 불평등 조약, 치해법권 들어가면 무조건 불평등 조약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1번 맞네. 1번이 정답. 2번.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건 이모군란을 처리한, 진압한 청. 예, 그래서 기역 틀렸고 2번 틀렸고, 천주교 박해에 항의하여 강화도로 쳐들어온 건 프랑스. 그쵸? 선교사 죽여서. 그래서 프랑스. 자, 4번.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여 러시아 남하를 견제했다? 영국. 거문도 사건.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03번 볼게요. 자, 다음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선해청 당상관 민겸호의 하인이 선해청 창고에서 군량을 내줬다. 이때 하인이 쌀을 벼 껍질과 바꾸어 이익을 챙기자 많은 군인들이 분노하여 하인을 때려 눕혔다. 민겸호는 주동자를 잡아 포도청에 가두고 곧 죽여버리겠다고 하니 군인들이 분기하여 포도청과 경기 감영을 습격하였다. 자, 이게 이제 도봉소 사건이라고 해서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는 사건인 거고요. 자, 거기 선해청 나왔고 그 다음에 군인한테 월급을 주는 내용 나왔고 하니까 이 사건은 뭐예요? 이모군란. 1882년에 있었던 군인들에 대한 이제 90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있었던 이모군란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거는 뭐냐면 이 사건의 결과, 이모군란의 결과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일단 청, 내정 간섭이 나타났고, 그리고 자, 그래서 내정 간섭의 일환으로 고문이 파견되죠. 자, 이때 내정 고문으로 파견된 마젠창,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웰렌도르프.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 고문이에요. 웰렌도르프. 웰렌도르프. 자, 그럼 웰렌도르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인. 독일인 웰렌도르프는 청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내지 통상을 허용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재물포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이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야, 배상금 내라. 그리고 군대를 파견하겠다. 자, 공사관, 경비병을 파견하겠다고 하죠. 파견하죠. 자, 그리고 일본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을, 아니고 속약을 체결하면서 간행이정을 확대하죠. 자, 청나라는 고문 파견, 그리고 뭐 고문 파견뿐만 아니라 많은 내정 간섭이 있었어요. 책에 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는 어떻게까지 내정 간섭을 하냐면 동전에 새겨진 대한이라는 글씨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동전에 야, 너네 큰 대자 이거 왜 써? 이 대자 빼. 이런 식으로까지 간섭을 했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런 식으로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간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조청산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내지통상 허용 그리고 일본은 재물포 조약 그리고 조일 수호조교 소계약을 체결하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청은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하였다. 네, 납치. 왜냐면 이모군란을 주동자로 몰아서. 맞죠? 니은.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요게 무슨 조약? 요게 재물포 조약. 그렇죠. 재물포 조약. 디귿. 외국 상인의 내륙 통상이 허가되어 조선 상인의 피해가 커졌다. 요게 이제 조청산민 수륙 무역장정이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맞아요. 리을. 청은 조선 독일인 스티븐스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자, 독일인 스티븐스가 아니고 누구였죠? 멜렌도르프.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고 그럼 스티븐스는 누구지? 스티븐스. 어디서 또 들어봤긴 봤어. 스티븐스는 제1차 한일협약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미국인. 그래가지고 장인왕자 전명훈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스티븐스는 일본이 파견한 고문. 자, 정답은 3번. 204번 볼게요. 다음 사절단 파견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것은 자, 김윤식 등 유학생과 기술자. 유학생을 파견했다? 김윤식을 파견했다? 영선사. 영선사는 청에 파견한 사절단이고 1881년 9월에 자, 두 번째 박정양 등 조사와 수행원 조사 시찰단. 자, 어떻게 알았냐면 박정양. 네, 박정양이 파견된 게 조사 시찰단이거든요. 일본에 파견됐고 1881년 4월에 자, 그다음에 민영익 등 정권대사와 사전. 민영익 보빙사. 그러니까 사절단에서는 뭘 알아야 돼요? 누구를 파견했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과 사절단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시기도 알아야 되고요. 자,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했고 1883년에 파견했죠. 자, 그럼 문제부터 풉시다. 1번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조기 귀국하였다. 네, 유학 간 거니까 몇 년 공부해야 되는데 지원금이 좀 부족해서 돈을 잘 못 대줬어. 그래서 1년 만에 왔죠. 자, 니은 1번 맞고요. 2번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된 이후에 시행되었다. 자, 통리기무화문은 언제 설치됐죠? 1880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통리기무화문에서 조사실찰단의 파견을 주도하였다. 추진하였다. 해도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통리기무화문은 그럼 언제 없어지지? 언제? 1882년. 이 누가 없애죠? 여기 이모군란 때 홍선대원군이 등장해가지고 없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어질 때까지는 개화 정책들을 주도했으니까 조사시찰단 파견을 주도했다? 맞지. 이 시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맞아요.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계기가 아니고 보빙사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파견된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가나 위정척사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위정척사운동은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위정척사운동이 전개되었다. 80년대도 위정척사운동이 전개되죠? 영남만인소 같은 게 80년대 위정척사운동이니까 맞는 설명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05번 봅시다. 다음 미추진 새로운 기구에서 추진된 정책으로 관계없는 것은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기구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개항 후의 조선은 종전과 달라진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의 총리아문을 모방하여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그 산하에 4대 교린, 군무, 변정, 통상 등 12사를 두었다. 자, 중국의 총리아문을 모방해서 우리도 비슷한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개화를 총괄할 기구. 그게 바로 통리기무아문. 1880년에서 82년까지.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모군란 때 없어지게 되고.
자, 그러면 요 기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자, 1번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죠? 영선사 파견은 1881년 9월이니까 당연히 파견을 주도했고 박정형을 주미공사로 파견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보빙사를 어디에 파견했어요? 미국에.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어. 그랬더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외교관을 파견한 거예요. 공사를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외교관이 왔어. 우리나라에 이제 공사관이 생겼겠죠. 영사관이든 공사관이 생겼죠. 그럼 이제 우리도 뭘 해야 되잖아. 조약을 같이 체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영사관을 설치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사절단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보빙사예요. 그러면 보빙사가 이제 사절단이니까 한 바퀴 돌아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우리도 주미 공사를 파견한 거예요. 주미공사를 파견한 게 그래서 언제냐면 1887년에 박정양이라는 사람 파견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통리, 기무, 아문이 주도할 수가 없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 근현대사의 대부분의 문제는 뭘 알면 풀 수 있어? 시기를 알면 다 해결돼요. 알겠죠? 그래서 근현대사가 나는 너무 헷갈리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시기를 덜 외웠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근현대사 많이 틀려. 안 외워서 그래. 연도를 안 외워서 그래. 알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연도를 알고 있으면 근현대사는 웬만하면 다 해결된다. 알겠지? 그래서 근현대사에서 내가 많이 틀려? 시기를 외우면 된다. 그걸 좀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미룰 시간이 없다. 알죠? 지금은 다음에 해야지. 다음은 없어. 알지? 내년만 있을 뿐이야. 다음은 없어. 미루지 마세요. 자,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랑 했던 것 중에 연도 같은 거 좀 하다 이거 완전 헷갈리는데 그러면 오늘 해요. 오늘. 미루지 마시고 오늘. 알겠죠? 오늘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내일은 없어. 알죠? 다음은 없어. 내년만 있을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시기가 중요하다고 한 게 진짜 여기서 여러분이 외우냐 아니냐 요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1년 차이예요. 알겠죠?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당장 내일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내일이 시험이야. 그럼 오늘 죽어라 하겠지? 그런 것처럼 비유를 하자면.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하고 있어야 돼. 잘하고 있어?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혀와? 어쩔 수 없어. 좀만 참아, 좀만. 응? 한 40여 일만 참아. 어쩔 수 없어. 얼마 안 남았잖아. 좀만 참아, 좀만. 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면 돼요. 좀만 참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취직을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 많은 게 달라지지 않아요? 자신감이 생기고 약간 좀 그렇지 않겠어?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정말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해질 수 있냐 없냐 약간 이런 차이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그쵸? 저도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업상 저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 같은 직업은 정규직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비정규 계약직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하면 예를 들면 어디 들어가면 뭘 해야지? 이걸 하면 차를 사야지? 약간 이렇게 항상 뭔가를 좀 미루는 그런 직업 특성상 그런 성향이 좀 있었다고 할까?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뭐든 미루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미뤄야 돼. 44일, 45일 그 정도 남지 않았어요? 좀만 참아. 네, 좀만 참아. 요 40일이 여러분을 확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참아? 공부 좀 더 열심히 못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생각 다 하나도 하지 말고 요것만. 올림픽이든 코로나든 대선이든 다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잘 되고 봐야지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미루고 조금 더 열심히
여러분이 정말 그 조금 한 끗 차이가 여러분의 1, 2년을 바꿔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예요.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 잡아보세요. 아,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어? 2번 하다 말았지? 자, 2번에서 박정형을 주미공사로 파견하였다. 요거는 통리기무화문이 못한다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별기군은 1881년에. 자, 그 다음에 종래 5군형을 무이형 장의형이 2형으로 개편하였다. 요것도 통리기무화문. 그러니까 별기군 설치하고 통리기무화문, 그러니까 통리기무화문에서 별기군 설치하고 2형 개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한 거죠.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2번. 자, 206번. 다음 상소문을 올린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저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 강화가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교가 다시 들어와 나쁜 기운이 온 나라를 덮게 될 것입니다. 자,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자, 외인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외양일체론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외양일체론과 더불어서 같이 주장한 게 뭐냐면 개항불가론이에요. 개항불가론, 외양일체론. 자, 그럼 이거 주도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물어보면 그렇죠. 최익현. 자, 그리고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1870년대 위정척사운동. 1870년대 위정척사운동이죠. 자, 요 인물을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럼 1번. 의병운동을 주도했으며 대마도에서 순국하였다. 무슨 의병? 을사의병. 그래서 여기는 을사의병을 주도했었죠. 자, 을사의병의 의병장이면서 대마도 순국. 자, 우리는 요거 기억해야 되죠? 대마도 순국 기억해야 되죠? 네, 대마도 순국 을사의병. 정답은 1번. 자, 2번 봅시다. 왕궁 일본 공사관 민씨 일족을 습격하고 대원군을 옹립하고자 하였다. 자, 왕궁 쳐들어가,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 쳐들어가서 교관 죽여, 그 다음에 민씨 세력 죽여. 요때가 언제냐면 이모군란 때죠. 그러면 이모군란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구식군대, 도시빈민. 이런 사람들이 이모군란을 주도했다. 3번. 조선책략의 내용을 비난하고 이것을 가져온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자, 조선책략을 비판했다? 그러면 유생들이겠죠? 영남만이소를 쓴 이만손. 자, 화서아언에서 프랑스와의 통상을 반대하고 서양 세력과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고 했다. 프랑스와의 통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1860년대의 위정척사운동이고 화서, 이양. 화서라는 건 이 사람의 후거든요. 그래서 화서아언이라고 이항로. 그리고 1860년대에 척화주전론이죠. 네, 척화주전론을 주장했던 1860년대의 위정척사 사상가가 이항로. 화서 이항로. 자, 정답은 1번. 자,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을사의병, 대마도 순국, 외양일체, 최익현. 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7번 봅시다. 다음 사건의 결과 체결된 조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음 사건이 뭔가 봅시다. 이모년 서울의 영군들이 소란을 피웠다. 갑술련 이후 대내의 경비가 불법으로 지출되고 호주와 선해청의 창고도 고갈되어 서울의 관할 관리들은 봉급을 못 받았으며 오영의 병사들도 가끔 결식을 하여 급기야 오영을 이영으로 줄이고 노병과 약조를 쫓아냈는데 내쫓긴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그들은 난을 일으키려 했다. 자, 이게 무슨 반란이 될까요? 이게 이모군란이고 여기서는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한 조약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뭐 다 내용 했으니까 이거는 생략. 1번.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락한다. 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락한 조약은 조일, 수호, 조규, 부로 1876년. 요거죠. 조일, 소조규, 부로. 자, 그러면 이모군란과 상관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2번 일본공사관에서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였다. 요거 무슨 조약? 재물포 조약. 자, 요거 재물포 조약이에요. 이모군란의 결과. 자, 양화진에서 청국상인의 통상을 인정한다. 조청, 상민, 수륜, 무역, 장정. 이모군란의 결과. 조선에서 청국상무위원회 영사재판을 인정한다. 영사재판을 인정한다는 건 치해법권을 이제 포함을 시켰다는 거고, 청나라와 맺은 조약이라고 했으니까 4번도 조청, 상민, 수륜, 무역, 장정. 정답은 1번. 자, 208번. 다음과 관련된 사건의 중심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군졸들은 먼저 이채용의 집을 부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를 죽였다. 그리고 나서 장안의 민간우면 다 죽이겠다고 호언하였고, 민겸호, 민태우 등을 종로로 끌려 나와서 죽었다. 자, 가는 이모군란. 가 사건은 이모군란이죠. 자, 두 번째. 이날 밤 우정국에서 낙성식 연회를 가졌는데 총관 홍영식이 주관하였다. 연회가 끝날 무렵에 담장 밖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마치 민씨들이 반란 일으킨 것처럼 하고 왕과 왕비를 이동을 시키고 안전한 데로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반란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갑신정변. 갑신정변은 1884년이죠. 자, 그러면 둘 사건의 중심 세력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요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 누구냐? 자, 이모군란은 구식군대와 도시 빈민들, 그래서 개화에 반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은 급진개화파죠. 그래서 급진개화파이면서 개화당이라고도 하고 독립당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1번. 가는 입헌군 주재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가가? 그럴 리가 없죠? 1번 틀렸고, 2번. 자, 가는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네. 요 구식군대와 도시 빈민이 반란 일으킨 건 개화 정책에 반발하죠. 별기군 설치라든가 이런 개화 정책에 반발. 자, 그 다음에 일반 민중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갑신정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의 중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해요. 자, 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건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층 지식인들 또는 관료층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자,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 이런 뜻이고, 4번. 나는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동도서기론. 자, 봅시다. 급진개화파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개혁을 다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제도, 그리고 사상, 그리고 이제 서양 문물 수용까지. 자, 이런 걸 전부 다 해야 된다. 특히 제도와 사상까지도 모두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한 문명개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문명개화론. 그래서 문명개화론. 동도서기론이 아니고. 자, 그러면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건 온건개화파. 그렇죠. 온건개화파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제 집권 세력의 문화, 서양 문물 수용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동도서기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2번이 정답. 자, 209번 볼게요. 다음 정강이 발표된 근대 개혁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자, 문벌 폐지, 인민평등. 제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호조 관할. 대신과 참찰한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요 마지막 조항은 입헌군주제를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개혁안은 14개조 정강, 갑신정변에서의 14개조 정강을 말하죠. 자, 그럼 1번. 이 사건 이후에 청군과 일본군은 모두 주둔하게 되었다. 자,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우리가 불러서 이모군란 때. 자, 그럼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재물포 조약으로 일본 군대 파견. 그래서 둘 다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온 거예요. 자,
청군과 일본군이 처음으로 주둔하게 된 계기가 낸 사건이 뭐냐? 주둔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럼 이모군란. 자, 그러면 갑신정변의 결과는 두 군대가 다 철군했죠. 말하자면 갑신정변의 텐진 조약으로 두 나라 군대가 다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1번 다시 이 사건 이후에 청군과 일본군이 모두 주둔하게 되었다. 이모군란. 2번 일본의 군사 지원 약속이 있었다.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진계합파가 일으킨 거지. 사건을. 맞아요. 3번 이 사건 이후에 일본은 청과 동등한 파병권을 얻게 되었다. 자, 동등한 파병권을 얻게 되면서 일단 둘 다 철수. 그게 바로 무슨 조약이에요? 텐진 조약. 자, 텐진 조약은 누구랑 체결한 조약?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죠. 갑신정변의 결과. 자, 그래서 맞는 설명 4번 대다수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맞죠?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 정답은 1번. 자, 210번 다음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봅시다. 자,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목구멍에 목구멍에 해당하는 지리적 위치는 유럽의 벨기아와 같고 중국에 조공하던 처지는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그런데 불가리아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 침략을 막으라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고 벨기에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자국을 보전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저 조선이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방책도 될 것이다. 자, 이거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중립화론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배경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갑신정변부터. 자,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하죠. 청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지지. 이모군란 때 한 번, 갑신정변 때 한 번 그랬으니까. 자,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자, 안 되겠다. 청을 견제하려면 누구를 끌어들이자? 러시아를 끌어들이자. 그래서 조러 통상 조약이 체결돼. 조러 통상 조약,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해도 되고 1884년에 체결돼요. 자, 그런데 러시아랑 친하게 지낸다고? 심지어는 비밀 협약을 추진하기도 하죠. 1885년에 비밀 협약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건 실패하고 그러자 안 돼. 영국이 그건 안 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거문도 사건은 1885년에서 87년. 자,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자 그래. 차라리 중립국으로 만들자. 그래서 중립화론이 대두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립화론이 대두된 거는 누구누구가 주장하죠? 육일준, 부들러. 자, 순서대로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갑신정변의 결과 청의 내정 간섭 심화. 그러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영국이 발끈. 거문도 사건. 그러자 야, 다 필요 없어. 중립화론. 이렇게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본 거고. 자, 그러면 배경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요 중립화론의 배경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문도 사건이나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1번. 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3국 간섭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 자, 독의 3국 간섭이에요. 3국 간섭은 1895년에 있었죠. 자, 그럼 3국 간섭은 왜 일어났냐? 자, 봅시다.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는데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 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열받은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 끌어들여서 3국 간섭. 야, 다시 내놔. 그러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한 거죠. 다시 반환해라. 그러면서 압력을 가하자 일본이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반환하게 돼요. 하지만 이미 열받은 일본이 약해진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인 명성황후를 죽인 거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 자, 그러자 을미
을미의병. 자, 을미사변, 그 다음에 을미개혁, 그리고 을미의병.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건의 순서예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삼국간섭, 러프동, 러도프. 그리고 그 결과 을미사변까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삼국간섭은 1895년, 네, 시기상 다르고요. 2번 황춘센이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제시했다. 이건 조선 책략이잖아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조선 책략은 1881년. 자, 그 다음에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고자 거문도를 점령했고 그 결과 중립하라.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럼 거문도 사건에 여기다 연도 제가 써놨어요. 1885년에서 7년. 네, 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하고 일본 군대가 제물포에 상륙했다. 자, 두 나라 군대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언제? 동학농민운동 때. 그때 우리가 세 번째로 불렀어요. 청나라를 세 번째로 불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청나라만 불렀지만 일본이 같이 들어오죠. 텐진조약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동학농민운동 때. 자, 정답은 3번. 211번 볼까요? 자, 다음 경문이 발표된 시기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이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 쫓아내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하 앞에 고통받는 민중, 수령과 방백 밑에 구룩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자. 자, 내용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뭐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내자. 반외세 반봉건이죠. 반외세 반봉건. 자, 반외세랑 반봉건. 우리는 그냥 요거를 늘 외우고 있으니까 반외세 반봉건 동학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동학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분석해 봤을 때 반외세와 반봉건이 같이 들어있는 건 거의 없어요. 무조건 동학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반외세 반봉건은 동학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더군다나 친절하게 맨 마지막에 백산봉기라고 써있지 않아요? 백산경문? 친절해. 문제가 친절해. 그래서 백산경문이 써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백산경문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격만 지금 제가 쓴 거고 요 사건은 백산봉기. 그러면 이 백산봉기라고 하는 게 물론 연도를 다 달달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1894년 3월이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지만 당연히 좋죠. 알고 있으면 훨씬 좋지만 만약에 이걸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4개의 시기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일단 고부밀란은 아니야. 자, 제가 연도도 써볼게요. 1894년 1월 고부밀란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1차 봉기. 1차 봉기가 1894년 3월에 있었는데 요 1차 봉기 안에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전주선 점령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자 전주 화약기. 전주 화약기에 1894년 5월인데 이때 뭐 폐정개혁, 전주 화약, 폐정개혁안 그 다음 또 뭐 있어? 뭐 교정청, 뭐 궁극김치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일본의 경복궁 점령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전주 화약기. 자, 그리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왕과 왕비를 억압하고 있다고 하자 왕과 왕비를 구하러 갈 거지. 그게 2차 봉기지. 그래서 2차 봉기가 1894년 9월에 있었고 2차 봉기에서는 여러분 남접과 북접이 같이 참여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논산 봉기 그리고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 그렇게가 중요하니까 요 4개의 시기 중에 백산봉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당연히 1차 봉기겠죠? 이 시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자 보은집회부터 자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제가 연도를 쓸게요. 보은집회 1893년 요거 교조신원운동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고부농민봉기 고부밀란 1894년 1월 그 다음에 전주화약 1894년 5월 그리고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1894년 6월 21일이죠. 그리고 우금치 전투 1894년 9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도를 한번 써놓고 자, 전주화약전이겠죠, 당연히. 전주화약전. 그래서 요 시기 들어가면 되죠. 나 시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동아노민운동에서는 여러분이 과정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넘겨볼까요? 자, 다음 밑줄진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이제 공초문이라고 하죠. 작년 3월에 고부등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자, 3월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고부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양력으로는 3월이기 때문에 3월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배운 연도로 하면은 1월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부가 중요한 거예요. 고부. 첫 번째는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야? 고부밀란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문에서는 고부밀란. 자, 그랬더니 전봉준이 그때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 때문에 그랬어. 네, 고부밀란이에요. 두 번째 신문자. 자, 흩어져 돌아간 후에는 무슨 일로 군대를 봉기하였는가? 자, 여기서 기억, 군대를 봉기했다. 1차 봉기를 얘기하는 거죠. 1894년 3월에 1차 봉기를 얘기하는 거고 자, 고부밀란 조사 책임자 이용태가 내려와 의거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 농민이었음에도 모두 동학도로 통칭하고 집을 불태우고 체포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전주화약 이후에 자, 전주화약은 1894년 5월 8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군대를 일으켰다. 2차 봉기. 1894년 9월에 2차 봉기. 자,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공격하고 임금을 놀라게 했으므로 자, 이게 경복궁 점령. 일본의 경복궁 점령이고 경복궁 점령은 94년 6월 21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기 한번 쭉 체크했으니까 제시문 가볼게요. 1번. 자,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접이 연합하여 봉기했다. 자, 남북접이 연합하여 봉기한 거는 2차 봉기. 남북접이 연합하였다. 그럼 디귿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이후에도, 니은 이후에도 농민들은 자치기구로 전라도 지역에 53개소의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자, 여러분, 농민자치기구는 집강소. 그러면 교정청은 누가 설치한 거예요? 개혁기구긴 개혁기구인데 누가 설치한 개혁기구?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설치한 개혁기구. 자, 제가 여기다가 교정청의 연도만 한번 써볼게요. 1894년 6월 11일에 우리 정부가 설치한 개혁기구. 물론 교정청을 만들었는데 곧 일본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했죠. 교정청을 없애고 설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방 없어지긴 하지. 자, 그 다음에 3번. 공주 우금치에서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자, 2차 봉기에서 우금치 전투가 있었지. 그리고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지?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 자,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자, 여기다 쓰는데 여기다 쓸게요. 을미사변 1895년 8월 21일. 명성황후가 돌아가시니까 음력으로 8월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10월쯤? 네, 10월쯤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경복궁 점령을 말하는 거지 명성황후 시사건이 아닌 거죠.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역시 고부밀란에서는 시험에 뭐가 나오는구나. 과정이 나오는구나. 당연히 그 동아노민운동에서는 과정이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213번에 딱 과정이죠? 네, 213번까지 풀게요. 다음 제시된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자, 우금치 전투. 그냥 이거는 제가 연도를 쫙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금치 전투는 1894년 11월에 전주화약 1894년 5월 8일에 그리고 황룡촌 전투. 이거는 1차 봉기에 해당하는 전투죠. 자, 황룡촌 전투, 장성 황룡촌 전투는 1894년 4월 23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정청 우리 금방 나왔죠. 정부에서 설치한 개혁기구 1894년 6월 12일. 자, 군국기무처 이거는 일본이 강요해서 설치한 개혁기구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는 건 교정청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국규모처가 설치되면서 1차 가보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894년 6월 25일이.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디귿, 니은, 기역, 미음, 니을, 미음, 기역? 이거 맞나? 디귿, 니은, 니을, 미음, 기역. 맞죠? 2번. 역시 과정. 네. 동아노민운동은 과정 체크하시면 되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21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